안녕하세요. 요즘 DLS, DLF 원금 손실 사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은행이 잘못했다, 뭐 불안전 판매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그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방법, 그리고 과연 이 손실금은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DLS, DLF 구조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DLS는 파생결합 증권이에요. 지금 밑에 풀네임을 써드리고 있죠. DLF는 그런 파생결합 증권을 편입한 펀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DLS나 DLF 가입하신 분들의 기초 자산이 금리였거든요. 뭐 독일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 상품 자체는 금리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에요.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가 국채에 뭔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한 상품입니다. 국채가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홀짝 도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생상품 특성상 그 상품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배리어를 깨고 나가버리게 되면 손실이 굉장하게 중첩이 됩니다. 이분들은 금리가 조금 하락해서 금리 하락분만 손실을 본 게 아니고 파생 상품에 투기를 했기 때문에 뭐 100% 손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DLS, DLF의 복잡한 구조를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당한 이유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딱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을 했습니다. 먼저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DLS, DLF 상품 가입한 사람들이 처음에 상품을 가입했을 때 이 상품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하고 돈 다 날린 사람 중에도 어떻게 가입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분들 전부가 예금금리 대비 2배 먹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런 백테스팅만 믿고 혹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금금리 2배 주면서 손실 볼 가능성이 없으면 아마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든지 증권사든지 이런데 앞에 거의 뭐 텐트 치고 사람들 줄 서갖고 가입을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입하는 상품이 뭔지 그리고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욕심 때문에 굉장히 오판을 하고 상식적인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입한 사람들도 예금금리 대비 2배 먹을 수 있다니까 돈을 그냥 막 집어넣은 거예요. 노후자금까지 때려 박아갖고 다 날린 사람도 있던데 욕심은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은행에서 속여서 팔았는데 사기가 아니냐, 이거 은행에서 소비자들 등쳐먹은 거 아니냐, 뒤통수 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는 사기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치매노인한테 이거 팔아먹은 몇몇 사례 이런 거 제외하고는 불안전 판매도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상담해서 팔아먹는 애가 무슨 감언이설을 했든 간에 상품 설명서에는 그 상품에 대한 정확한 구조가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품 설명서를 들었고 이해했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인을 했을 겁니다. 누가 머리에 총 겨눠놓고 사인하라고 협박한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당연히 사기가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입한 거지. 앞으로 이런 류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은 수도 없이 나올 거고 소비자는 수도 없이 당할 거예요. 몇 년 전에 부산 쪽에 저축은행 때문에 한번 사단이 난 적이 있었죠. 소비자들은 적금이나 예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후순위 채권에 가입을 한 거였죠.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이 상품이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돈을 왜 이해도 못하는 곳에 집어넣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능한 곳에만 돈을 넣어야 돼요. 제가 주식 채널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가능한 곳에만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금 대비 2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품 이해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뒤에 변동성과 권위에 대한 오판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에도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사서 피똥 싸고 있는 사례가 막 생기고 있죠. 저쪽 바이오 쪽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변동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런 DLS, DLF 같은 파생결합 상품이 바닥에 깔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뭐 금리, 유가, 농산물, 광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가격이 장기 추세로 오른다기보다는 변동성에 의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말은 예측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시경제나 각종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임이 심한 상품들, 뭐 지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시경제를 예측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석학들 거시경제 그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없죠. 미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품에 기반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돈 다 날린 사람들은 금리에 베팅을 하는 건데 금리도 예측을 못해요. 사람들은 금리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만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조금 있었죠. 지금 웬걸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확확 바뀝니다.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가도 생각을 해보시면 왜 유가를 얘기하냐면 이 DLS, DLF 상품은 파생 쪽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근거로 다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금리지만 나중에는 유가로 나올 수가 있고 금으로 나올 수가 있고 지금 금이 한참 뜨고 있기 때문에 금으로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농산물, 광물 다 밑에 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가를 생각해봐도 유가 100불 뚫었을 때 200불 간다고 했거든요.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근데 지금 55불 정도 되고 2016년 초에는 26불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산을 근거로 만들어진 파생결합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투자가 가능하려면 이거에 따라서 상방도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입한 금리 ELS, DLS, DLF 상품을 보면 상방은 막혀 있거든요. 뭐 4%, 5% 이래요. 그리고 하방은 마이너스 100%까지 뚫려 있고 이게 가능한 상품이 아니죠, 투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이게 제일 심각한데 권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판을 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거나 거기 무슨 VIP라고 해갖고 상담해주는 사람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전문가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할 때는 기계적인 거, 절차적인 거, 매뉴얼적인 거를 상담을 하셔야지 내가 여기에 할까요 말까요를 상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금만 빠삭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도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뭔지. 막 가서 전화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어디 가서 교육받은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냥 읊어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펀드나 아니면은 세금, 카드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체리피커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전화해서 뭐 물어보기 바쁩니다. 그 사람들이 카운슬러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 관한 거,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할까요? 여기가 유망할까요? 뭐 이런 거 답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태를 나중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구구절절히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먼저 모르는 것에는 가입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품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가입을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죠? 주식에 투자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금을 사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금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독일 채권을 사더라도 그 독일 채권을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파생결합 상품이죠. 아마 이거 가입하시는 분들 100%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상품에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가서 그 사람들이 권하는 상품, 막 나한테 찾아와서까지 권하는 상품, 이거 들려고 막 적극적으로 권하는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입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소비자한테 좋은 상품이 아니고 걔네들한테 좋은 상품이에요. 걔네들이 팔아야 자기 실적이 올라가고 수수료가 쌓이고 인센티브가 나오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막 내가 지금 한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어떻게 가입을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게 유망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눈먼 돈입니다. 안타깝지만 호구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가입을 하면. 창구에서 그런 거를 팔아먹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무슨 돈을 벌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소비자는 자기 돈을 집행할 때 자기 책임 하에 철저하게 자기가 알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당연히 팔아야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다시 말하지만 그거를 팔아먹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돈을 벌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DLS, DLF 때 돈 다 털리고 완전 그지된 사람들도 자기들만 그지된 거지 그거 팔아먹은 직원들은 뭐 인센티브 두둑히 받았겠죠. 그리고 그 회사도 판매 수수료 당연히 먹었을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말하는데 거기 가서 뭐 가입할지 막 상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권하는 거는 가입하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검색하고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맡기고 그 사람이 추천해 준 거를 가입을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티셔츠는 뭐 쇼핑몰 막 들어가 보고 실측 사이즈도 보고 사진도 여러 개 보고 후기 보고 100원이라도 싼 거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 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그렇게 호구같이 덥석덥석 권해주는 거 그냥 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정리 드리면 예방법에는 딴 게 없어요. 뭐 이거 DLS, DLF 구조가 복잡해서 당했다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바꿔서 구조가 다른 걸로 언더라인 SC 다른 걸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안 당하려면 내가 모르는 상품에 가입을 하면 일단 안 되고 욕심부리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데 찾아가서 금융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권하는 거 절대 가입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보고 가입하러 가는 거지 가서 상담을 하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지막으로 저 사람들이 잃은 돈은 누가 다 먹었느냐. 이거 은행이 그 판매한 은행이 다 먹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판매한 은행은 그 투기꾼들이 모이는 투기판에 나를 붙여주기 위한 브로커를 할 뿐이지 투기판에 있는 다른 반대쪽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뭐 아이비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금융사들이겠죠. 내가 금리가 요 정도 안에만 있을 거라고 그 만들어진 상품에 베팅, 투기를 한 만큼 반대쪽으로 베팅한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반대쪽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내가 잃은 돈을 싹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간에 은행은 수수료만 받은 거예요. 자기들 손실 없고 이득도 크게 안 받습니다. 그 수수료만큼만 먹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 돈 잃으신 분들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노후 자금 다 그쪽 투기 세력들, 반대 베팅한 투기 세력한테 뭐 소고기 사 먹을 돈, 회식할 돈 다 보태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무지랑 욕심이 계속되는 한 다른 모습을 한 이런 투기적인 상품에 소비자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어디 가서 금융사 가서 뭐 들까요?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해 가능한 상품, 자기가 찾은 상품, 자기가 공부한 상품, 자기가 확신이 드는 상품에만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거에 빠져서 돈 날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들 공부를 하셔서 이런 어이없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상품에 당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 가입하지 마시고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